가슴 운동에 자극이 잘 오지 않거나 어깨 전면 등 다른 곳에 불편감 혹은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. 상체 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밀기 혹은 당기기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, 대부분 운동을 할 때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밀기, 특히 가슴 운동할 때 불편감을 느끼거나 자극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일단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상작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어느 특정 근육이 힘을 잘 못 주게 되면은 그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을 다른 근육이 대신해야 되는 현상입니다. 가슴 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가슴 근육만 쓰이지 않죠. 가장 크게는 가슴 근육이 쓰이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속근육들이 협력근으로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여러 근육 중에서도 하나의 근육만 작동이 잘 안 돼도 그 근육의 일을 다른 근육이 대신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움직임에서 미묘하게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고요. 운동이라는 것은 항상 무거운 걸 들고 가기 때문에 그 미묘한 움직임의 차이가 누적이 되면은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문제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근육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. 요거는 혼자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육을 평가하는 방법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려드리기 전에 숄더 패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숄더 패킹이 헬스인들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숄더 패킹과 후인 하각은 전혀 다른 말이고요. 가슴 운동할 때 숄더 패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 이게 왜 하는 게 좋다,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냐면요. 숄더 패킹이 후인 하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이 두 개가 다른 내용인데 이게 혼동이 되면서 맞다 틀리다라는 찬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일단 이 숄더 패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 가슴 운동은 수평 밀기 동작입니다. 수평 밀기 동작에서 견갑골은요, 스쿼트를 할 때 발의 역할과 같습니다.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는 발을 지지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죠. 가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견갑골이 안정적으로 바닥에 잘 받쳐주고요. 그 상태에서 수평 밀기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왜 숄더 패킹이 자꾸 후인 하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냐면요. 숄더 패킹이 되려면 가슴을 든 상태에서 날개뼈가 안정적으로 지면에 붙어 있어야 돼요. 요게 숄더 패킹입니다. 근데 대부분 라운드 숄더가 많죠.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패킹 자세를 하더라도 이미 날개뼈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킹을 하려면은 조금 후인 하강을 해줘야 제자리로 가요. 그래서 이 숄더 패킹을 자꾸 후인 하강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라운드 숄더가 심하진 않죠. 라운드 숄더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후인 하강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슴을 들고 날개뼈를 잡아줘도 자연스럽게 숄더 패킹이 됩니다. 이런 분들은 후인 하강을 하면은 제자리보다 더 좁게 들어가죠. 그러면은 숄더 패킹이 아니라 더 불안한 안쪽으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면 더 안 좋아요. 후인 하강을 해야 숄더 패킹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. 굳이 후인 하강을 하지 않고도 숄더 패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그냥 후인 하강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후인 하강을 하는데 가슴 운동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후인 하강을 하는데 가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를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숄더 패킹과 후인 하강은 다른 말이고요. 숄더 패킹은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라운드 숄더 때문에 날개뼈가 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후인 하강을 해줘야 패킹의 위치에 오는 거고요. 날개뼈가 떠 있지 않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슴만 들어줘도 자연스럽게 패킹된 위치에 오게 됩니다. 숄더 패킹이 됐다는 전제하에 안정적으로 이 수평 밀기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전거근입니다. 전거근은 날개뼈에서 부채처럼 펼쳐져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요. 보통 이 벤치를 하다가 한쪽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죠. 한쪽이 들리는 경우는 패킹된 상태가 유지가 안 돼서 빠져버리는 거예요. 이때는 전거근의 힘이 부족해서 풀려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 전거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, 여기서 전거근은요, 하부섬유, 중부섬유, 상부섬유가 있는데 우리는 수평의 움직임만 가져가기 때문에 중부섬유만 잘 작동이 되면 됩니다. 그래서 전거근의 중부섬유가
제대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약해졌을 경우에 어떻게 바로잡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거근의 중부 섬유를 평가하는 방법은요. 팔을 일단 앞으로 뻗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전인을 더 시킬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쭉 앞으로 뻗게 되면은 전거근의 중부 섬유를 앞으로 보내서 수축을 시킨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누릅니다. 이건 혼자서는 할 수는 없어요.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요거를 누릅니다. 눌렀을 때 요게 잘 버텨지면은 전거근의 중부 섬유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. 눌렀는데 별로 버티지 못하고 뚝 떨어진다. 이러면은 전거근의 중부 섬유가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아픈 쪽 어깨에 전거근의 중부 섬유를 평가를 해보면은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약했을 경우에는 어떤 활성화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. 전거근의 중부 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푸시업 플러스입니다. 근데 푸시업 플러스는 대부분 이렇게 두 손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. 검사를 했을 때 한쪽의 전거근만 약해졌을 경우에는 한 손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두 손으로 진행되면 강한 쪽이 약한 쪽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은 제가 왼손에 전거근의 중부 섬유가 약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왼쪽에 전거근의 중부 섬유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두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팔꿈치를 손목 고정하고 돌려서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살짝 내려갔다가 쭉 밀어 올리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죠. 이 동작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한 손으로 하는 겁니다. 왼쪽만 할 거기 때문에 오른손은 열중샷 하시면 돼요. 열중샷 하는데 어깨가 불편하신 분은 반대손에 어깨를 올리셔도 괜찮습니다. 이 상태로 진행을 하고요. 똑같이 한 손으로만 올리시면 됩니다. 근데 이때 한 손으로 한다고 해서 몸이 왼쪽으로 쏠리거나 밀 때 돌아가면 안 돼요. 한 손으로 진행은 하지만 내 상체 움직임은 두 손으로 했을 때랑 똑같아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배에 약간 긴장을 하고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. 그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쭉 밀어 올립니다.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손의 위치는요, 우리가 지금 이 동작을 하는 목적은 가슴 운동이 목적이잖아요. 그래서 가슴 운동과 비슷한 손의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.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요 각도에서 하진 않죠? 대부분 정면 혹은 조금 아래쪽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벤치프레스를 하는 그 각도의 전거근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동작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전거근의 수축이 잘 안 느껴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검사를 했을 때 전거근이 약하게 나왔죠. 애초에 지금 전거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을 한다 해서 자극이 바로 느껴지지 않아요. 자극이 잘 느껴졌으면 애초에 약하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자극 자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거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활성화가 잘 되면은 나중에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거근 자체가 속근육이기 때문에 수축감이 원래 잘 느껴지는 근육은 아니에요. 그래서 자극보다는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하세요. 움직임이 잘 나오면은 전거근을 잘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보통 실시할 때는 어깨가 통증이 없다는 범위하에 10개 정도만 하시면 돼요. 쭉 이런 식으로 동작의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내려갈 때는 전거근이 이완이 되고 올릴 때 수축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수축을 잘해야 되죠. 내리는 건 굳이 최대한 내릴 필요는 없지만 올릴 때는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리시는 게 좋아요. 가볍게 내려갔다가 올릴 때 최대한 쭉 이런 식으로 10개만 해보고요. 다시 약해졌던 전거근의 평가를 해보시면은 전보다 힘이 조금 올라오실 거예요. 그래서 가슴 운동 전에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푸시업 플러스 동작을 10회 2세트 정도 실시하시고요. 힘이 잘 잡혔으면 다시 가슴 운동을 해보세요. 그래서 어깨 불편감이나 가슴에 자극이 조금 더 개선이 됐다 하면은 전거근이 원인인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하고 전거근도 전보다 좋아졌는데 가슴 운동을 하는데 여전히 불편감이 그대로다. 그러면은 사실 전거근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. 제 경험상으로는 10명 중에 한 7분 정도는 전거근만 잡혀도 가슴 운동의 불편감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동작으로서 내 전거근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슴 운동 전후의 차이도
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른 내용이 또 궁금하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